왜 공시지가 1억은 빠졌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부동산들은 제 생각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 말고는 거기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집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많이 들고, 제 세입자분들 중에 보증금이 커봤자 뭐 2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 돈 2천이랑 뭐 무주택자실 거니까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돈을 융통을 하면 분명히 그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한 5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살 수 있어도 그 집을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원에 입찰을 갔다가 폐차를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내일 모레 이사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모를 곰팡이와 누수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한번 집도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공실일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또 거기서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실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조차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법원에 입찰을 했는데 뭐 제가 지난주에 낙찰을 하나 받았던 거 뭐 제 블로그랑 막 영상이랑 자랑을 엄청 했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입찰은 그만해야겠다, 돈도 빡빡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래 사람의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돌아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융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제도 입찰을 왔다가 떨어지고 뭐 오늘도 왔다가 떨어졌는데, 올해 초에 들으셨던 교육생분 만나서 그분은 그래도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낙찰 받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어제 뭐 지난주에 하나 받았으니까 어제 높은 가격을 요새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 높은 가격을 안 써도 낙찰 받을 확률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 싼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깝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 올해 한 채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어떤 거였냐면,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최근에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때 터졌던 게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됐죠. 그리고 또 그때 나왔던 게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가 그때 나왔어요. 저도 그때 수업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규제 지역도 늘어나고 사업자 대출도 안 나오니까 앞으로 내가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 교육생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 현금흐름 투자, 우리 소액 투자가 힘을 발휘하려면 이게 누적이 됐을 때 그 힘이 커진다고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서, 한 채, 두 채 정도 할 거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 저도 갖고 있거든요. 뭐 12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계속 내가 늘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했던 거지, 한 개, 두 개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시작 자체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들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계속 이어서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지금 월세로 받는 30만원 40만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어서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규제 지역도 늘어났고 사업자 대출도 막혔으면 계속 하기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악재로 왔던 게 7월 10일 대책이 터지면서, 그때 우리 소액 투자자랑 관련이 있던 거는 취득세가 12% 된다는 거였어요. 취득세가 12% 된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싸게 낙찰을 받으면 12% 내더라도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도 생각은 드는데, 사실 불편한 부분은 있죠. 굳이 예전에는 뭐 5천만 원짜리 받으면 50만 원 세금을 냈는데, 많이 내봤자 뭐 200만 원 4%, 뭐 3주택자 이상부터는 4% 냈으니까 지금부터는 5천만 원 받았으면 12%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건 더 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런 규제가 처음이니까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막 몸을 옥죄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하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요 부동산에 이제 관심은 분명히 덜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돈이 많이 든다면 이게 또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투자하는데 불편하니까, 투자를 이어서 하려면 비규제 지역밖에 안 되니까 그때 수강생분들하고 한 2달 전에 수업 들었던 분들하고 비규제 지역 위주로 갔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비규제밖에 없으니까 비규제 지역들을 다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비규제를 지금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게, 여기도 괜찮은 지역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에 규제가 없었다면 제가 비규제 지역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규제 덕분에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월 말쯤에, 지난 7월 말에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또 희망의 문이 하나 더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물건들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전체적으로 다 저는 이미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피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어젠가도 제가 수업하면서 한 분이 물어보셨던 게, 공시지가 1억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니까 이제 혜택이 과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물어보셨던 분도 계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공시지가 1억은 빠졌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부동산들은 제 생각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 말고는 거기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집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많이 들고,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세입자분들 중에 보증금이, 저는 다 월세니까 커봤자 2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 돈 2천이랑 무주택자실 거니까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돈을 융통을 하면 분명히 그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한 5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살 수 있어도 그 집을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인데 상황이 안 돼서 반지하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했을 때, 내가 과연 요 집을 나도 생애 최초로 반지하를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를, 생애 최초 카드를 여기에다 써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저같이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는 투자자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집에 거주를 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어차피 그 집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도 만약에 그 1억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를 12%를 내게 되면 위축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